인생은 언제나 편안할 순 없지만 단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 없는 것까지 기어코 만들어내고야 만다. 물질적 소유가 그르다거나 본질적으로 해롭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거나 분석하기도 어렵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소유에 부여하는 의미에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기 위해 1년에 수천 시간을 일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의문을 갖지 않는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 지속적인 소비에 의문을 가져본다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 대부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인생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유물 가운데 다수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간결해지고 편안하며 훨씬 더 보람이 있을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한동안 쓴 적 없는 물건이 쉽게 눈에 띌 것이다. 손으로 들고 느껴보라. 대충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라. 언제 마지막으로 이 물건이 정말 필요했더라?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만약을 대비해서인가? 우리가 물건에 부여하는 의미에 의문을 가져보는 일은 미니멀리스트의 기본이다. 인생의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줄이고 없앰으로써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물건을 소유하는 일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그것을 소유하는지 의문을 가져보지 않은 채 소유물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때 생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옷이나 가구, 자동차,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졌다. 오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의심해보라. 내일도 무언가를 의심해보라. 물건을 소유하는 것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이것만 반복하면 된다. 의미가 없다면 버려라. 소비란 수도승처럼 사는 금욕주의자와 TV스타의 삶을 추구하는 쇼핑 중독자 사이에 놓여있는 긴 끈이다. 하지만 소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소비는 결과물이 아니라 행동이다. 미니멀리스트들은 이 소비의 연속선상에서 금욕주의자에 가깝지만 미니멀리즘 자체는 목적과 의미로 충만한 삶, 단순함에 깃든 우아한 삶, 소유물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물질적인 소유를 즐기는 삶이다. 따라서 문제는 소비가 아니라 소비를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사들이는 물건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때 그 물건이 우리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제발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 속으로 걸어가게 된다. 행복은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없다. 만족은 마음속 상태이므로 아무것도 없어도 방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이 가질 때만큼 만족할 수 있다. 우리가 넘쳐나는 물건을 치워 여백을 만들고 눈앞에 놓인 가능성을 향해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연 채 나아간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훨씬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블라인드를 올리면 더 아름다운 석양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없이 산다. 이것은 오늘날 소비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기시하는 행동이다.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새 것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것은 종종 최선의 선택이 된다. 어떤 물건 없이 지내다 보면 그것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없는 인생이 더 낫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고친다. 때로는 그 물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당장 그 물건을 구하러 뛰어나가는 대신에 먼저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동차 브레이크만 교체하면 되는데 새 차를 뽑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생활용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새로 산다. 최후의 수단으로 대체할 물건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중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좀 더 저렴한 물건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며 구형 모델을 사도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에서 탈출하기. 미국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은 연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쇼핑을 시작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다. 업체들은 이전까지 지속된 장부상의 적자가 이날을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소매상들은 몇 달 전부터 이날을 위해 준비한다. 소비를 향한 사람들의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기간 한정 세일, 신상품, 대규모 신문 광고,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전단지와 광고판 가득 세일, 세일, 세일. 선착순 특별 할인, 오직 하루만 최저 가격을 잡으세요. 지금 당장, 재고 소진시까지. 소비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과거에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 우리 둘 다 다수의 소매점을 관리했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물질적 소유로도 채울 수 없는 허물을 채우기 위해 아무런 의미 없는 선물을 사들인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면 멋진 식사나 콘서트 또는 연극 티켓 아니면 해변의 상영 같은 경험을 선물해보는 것이 어떨까? 남에게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넘치는 선물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간과 온전한 관심이다. 간결할수록 풍요롭다. Less is more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20세기 독일의 건축가 루드비 미스 반데어로헤가 처음 쓴 말로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이 격언처럼 가슴에 새기곤 한다. 직역을 하면 적을수록 많다라는 역설적 의미가 되는데 장식이나 요소가 추가되는 것보다 간결함이나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간결한 것이 더 풍요롭다. 간결한 것이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정도의 의미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두고 종종 자리 잡았다고 표현한다. 우리 역시도 20대 후반에는 이러한 표현을 심심찮게 듣곤 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자리를 잡았다고 자주 말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이 말을 칭찬으로 여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길 멈추고 물었다.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배로 치면 닻을 내린 상태인데 그것은 과연 바람직하기만 할까? 결국 자리를 잡는다는 것, 닻을 내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닻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했다. 물론 모든 닻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지속적인 만족감을 얻는 데 방해가 되었다. 당신은 닻을 내린 사람인가? 당신은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인가? 그것은 바람직한 일인가? 다른 닻은 무엇인가? 정말 간결한 것이 풍요로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잡다한 것이 곧 빈곤한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그렇다이다. 적은 물건을 소유하고 적은 일에 집중하고 방해 요소를 줄이는 일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자유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세상에 기여하고 성장하고 열정이 샘솟는 일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을 갖게 되면 불만과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면 걱정과 근심은 적어지며 삶의 의미를 충분히 쫓는다면 진정 중요한 것만 남고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에는 덜 신경 쓰게 된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도 있죠. 이분들의 조슈아 필즈 밀번과 라이언 니코디머스의 미니멀리스트라는 책이었어요. 닻을 내린다, 정착한다. 이게 꼭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뭔가 발목을 잡힌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정착한 그 뭔가 안정된 느낌이 주는 평온함 이런 게 있기도 하지만 참 세상 모든 것에는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움직이기가 쉽지 않겠죠? 이게 10년, 11년 전에 나온 책이라서 2012년에 나온 책인데
또 작가들이 더 패기가 넘쳤겠죠? 지금보다 더 젊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읽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신 또 이렇게 초반에 쓴 책들은 보면 뭔가 패기 넘치는 그 열정, 그리고 좀 약간 극단적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좀 마음먹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좀 나이가 들었을 때보다 아무래도 현실의 타협을 덜 했을 때 쓴 책이잖아요. 그런 걸 읽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한바탕 있었잖아요. 한국도 그런 이름으로 세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뭐 부동산 이런 것도 계속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고 싶은 물건이 확실히 있는 거, 내가 그 물건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동을 어떻게 돼가고 있었는지 아는 물건을 확실하게 세일일 때 사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평소에 지켜보지 않다가 세일을 많이 하나 보네 막 이래서 사게 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지켜보면 좀 쇼핑몰 같은 데서 세일 직전에 가격을 올렸다가 세일할 때 내리는 그런 좀 야비한 거에 걸려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게 있으면 꼭 가격이 최근에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하는 편인데, 또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고양이 밥 같은 거. 저는 고양이 밥은 이번에 좀 샀어요. 세일을 많이 해서. 어차피 맨날 똑같은 걸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엄청 산 건 아니고, 왜냐면 또 12월에 박싱데이 또 할인을 할 거잖아요. 그때까지 먹일 정도? 사실 어제가 사이버 먼데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이후에 일상생활을 복귀한 사람들한테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 사도록 독려한 데서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뭔 놈의 세일이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놓쳐도 괜찮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갖고 싶어서 미칠 것 같고, 막 정말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물건이 아니더라도 뭐 기회라던가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놓쳤는데 그렇게 간절하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그걸 놓침으로써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참 뭔가에 전전긍긍하는 게 딱히 그럴 필요는 없다.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책의 내용처럼 인생은 언제나 편안할 순 없지만 단순할 수는 있다. 단순하고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